안녕하세요, 이호종입니다. 오늘은 현장 뽀개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를 하고는 싶은데 내가 가진 돈이 2천만 원, 3천만 원밖에 안 돼서 이거 할 수 있겠느냐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1억에서 2억 정도 투자를 하고 싶은데 재개발 확정된 데는 너무 비싸고 나머지 지역은 어디에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제가 재개발에 좀 관심이 있고 공부도 좀 했고 투자도 같이 병행을 하는 사람으로서 향후에 굉장히 여기는 재개발 유망지다, 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구나 하는 동네를 제가 직접 발로 뛰고 분석도 해가지고 알려드리는 시간 가져볼 거거든요. 금액대별 투자처를 꼼꼼하게 찝어가지고 분석해보는 시간이 현장 뽀개기 시간이니까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이 좀 시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이제 1억대 투자를 제가 딱 타깃으로 잡았습니다. 제일 유명한 지역 중에 하나가 어딘가 봤더니 이 상도동이라는 동네가 보이더라고요. 지금 굉장히 재개발 관련해서 뉴스도 많고 주변에 호재거리도 많은 동네고 분위기도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분석해보고 그 다음에 현장도 다녀왔으니까 그 영상도 첨부해가지고 한편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보겠습니다. 상도동이라는 동네가 주변 사람들은 다 아실 텐데 생소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상당수 계실 것 같아가지고 서울시 지도에서 이렇게 표시를 해드렸습니다. 여의도라는 데, 용산이라는 지역, 강남이라는 지역, 이 가운데 이게 중간에 있거든요. 입지적으로 봤을 때 거의 뭐 3대 업무 타운의 가운데에 입지를 해 있기 때문에 직주 근접 위치에서는 거의 최고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의도까지는 차로 한 15분 정도, 용산까지도 한 20분 정도, 강남까지는 물리적인 거리가 좀 있긴 하지만 대중교통 7호선을 이용해서는 똑같이 한 20분 정도면은 접근이 가능하니까 직장인들 사이에서 이쪽에 아파트라든가 어떤 살기 좋은 집이 있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자리 중에 하나다. 근데 실제로 아파트 비율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저층 주거지 밀집 지역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낙후돼 있고 개발이 좀 지체된 지역이 상도동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앞에 보시면 흑석동, 노량진 이렇게 두 개의 뉴타운이 지금 사업이 한참 진행 중에 있는데 입지가 워낙들에 좋잖아요. 한강변이고 가격을 이쪽에서 막 끌어올리면 그 다음으로 바톤을 받아가지고 동생뻘 가격을 형성하는 그런 좋은 자리가 상도동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지도상으로 봤고요. 뭐 앞선 영상에 좀 오래전이긴 하지만 준비를 했다가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 호재는 항상 이 개발을 불러옵니다. 그 중에서 이 비용, 돈이 들어간 어떤 개발은 항상 주변의 변화를 불러일으킨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호재거리가 있으면 주변 재개발이 당위성이 생기고 필연성이 생긴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호재가 무엇이 있는지 봤더니 제일 큰 호재 중에 하나 교통 호재가 있잖아요. 이 서부선이라는 굉장히 긴 경전철 노선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 서북부의 세전역, 은평이죠. 그리고 서남부의 이제 관악구, 서울대 입구를 연결하는 라인이 됐는데 이 서부선이 상도동이라는 행정구역 안에 두 개의 신설역까지 생겨가면서 이제 개통이 됩니다. 하나는 신상도초등학교 인근으로 예정이 돼 있고 하나는 장승배기역이 이제 환승역으로 될 거다, 이렇게 더블 역세권이 될 거다라고 예정이 돼 있는데 장승배기역 같은 경우 2028년 개통이라고는 하지만 그때까지 주변 일대의 변화가 좀 많이 있지 않을까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얘기거리라고 저는 봅니다. 서부선은 2028년 예정이고요. 서부선에 들어간 비용만큼 유동인구를 만들려면 주변 개발, 저층 주거지에 있는 어떤 개발은 필수적으로 이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승배기역이 더블 역세권이 되면서 각광을 받을 거라고 했는데 거기에 얹어서 동작구에서는 이제 장승배기역 바로 전면에다가 행정타운을 새로 건립하는 거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정도에 이 멋들어진 건물 모양으로 행정타운이 새로 건립이 될 건데 그때쯤 돼서 동작구에서 이제 발표하는 내용은 일자리가 만여 개 이상이 이제 창출이 될 거다, 이렇게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동인구가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주변 환경도 변화를 할 거고 이런 업무타운이 들어서면서 이 주변에 저층 주거지의 이제 개발도 속도가 좀 붙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이제 예상입니다. 그래서 교통 호재, 일자리 호재, 그다음에 주변 개발 호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도동이 개발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 혹은 시끌벅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도상으로 보셔도 딱 느끼시는 게 있으실 겁니다. 우선은 여기에 표기는 안 해놨지만 장승배기역 4번 출구 쪽으로 가면은 지역주택조합이 두 개가 설립이 돼 있어요. 그래서 주상복합을 지으려고 하는 건지 어쨌든 이쪽에 지분을 많이 노리면서 재개발 동의를 지금 받으려고 하고 있고, 스타리움이라는 데가 지역주택조합 중에 거의 뭐 대장급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동의율은 95%가 넘어서 사업시행 일가가 떨어졌고요. 지금 이주는 한 절반 이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철거를 앞두고 있는 현장이다. 거의 4,000세대 정도의 아파트 단지로 변모를 할 거고, 이쪽에 GS건설이 또 시행을 참여를 해서 굉장히 멋들어진 모양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바로 왼쪽에 보시면은 경희병원 인근도 지역주택조합이 또 손을 대면서 동의서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주상복합이라든가 어떤 업무 시설이 들어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개발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구릉지 위쪽이거든요. 상도초등학교 바로 왼쪽 편이 이번에 신속통합기획 민간 재개발지로 선정된 상도 14구역입니다. 이쪽 일대도 한번 제가 가보고 싶었는데 이번에 한번 임장을 가볼 겁니다. 상도 15구역이 그 바로 밑에 있는데 이건 가칭이고요. 아직까지 정식으로 명칭을 정한 건 아니고 14구역이 신속통합계획에 선정이 되니까 이 15구역 일대에 계시는 분들, 더 넓은 이제 입지인데 지도상에 잘려서 이렇습니다. 이분들도 우리도 이번 기회 아니면 재개발이 좀 늘어지고 힘들어질 수도 있으니까 올해 신속통합계획을 한번 내보자 해서 동의서를 걷고 있다고 합니다. 우측에 보시면은 옛날에 달동네였어요. 저 속된 말로 뭐 쓰레기산이라고 하는 동네, 뭐 밤골이라고 하는 동네 민영주택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자리인데, 이쪽에 프루지오라는 브랜드 아시죠? 아파트가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우측편에 보시면은 아직까지 뭐 가칭 몇 구역이다 이런 내용도 없고 이름 지어진 것도 없지만 동의서 작업을 하고 있는 동네가 또 있습니다. 이 재개발 추진을 하겠다라는 또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자리니까, 이런 전체적으로 개발이 막 진행을 할 거다라고 주민들이 도장을 찍고 있는 자리에 분위기가 어떤지 현장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가기 전에 우선은 노후도 점검을 간단하게 해보고 갈 건데요. 이 스타리움 같은 경우가 노후도는 거의 뭐 100%에 가깝죠. 그러니까 이제 2주 철거가 이제 다 진행이 되는 거고, 경희병원 일대도 노후도가 90% 이상이 되니까 만약에 동의서만 제대로 찍힌다고 하면 개발 승인을 따는 데는 전혀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래쪽은 신축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노후도가 미충족되니까 이쪽은 개발지에서 좀 빼기로 하고요. 14구역 같은 경우도 제가 처음에 지도상으로 봤을 때 여기는 신속통합계획으로 선정되긴 좀 미비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 정도로 여기 신축 비율이 뭉쳐있는 데가 많거든요. 그런데도 선정이 됐으니까 이쪽에 현장에 가서 실제로 동네를 한번 둘러보고 이렇게 비스무리한 지역이 어딘지 그것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15구역 같은 경우도 노후도 측면에서 14구역보다는 조금 안 좋긴 하지만 어쨌든 분위기는 이제 동의서 쪽 걷는 진구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쪽도 한번 가볼 거고, 상도 4동 주민센터 인근에는 너무 많이 신축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쪽은 재개발 대상지는 아닐 거다 그래도 빼버릴 거고요. 이 미선정지가 이번에 동의서 작업을 하고 있다는데 동네 분위기 어떤지 여기는 꼭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금 1억으로 맞춰놓고 세팅을 해놓고 나서 1억에서 뭐 1억 5천 사이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나서 어느 지역을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유리하고 속도가 빠를까, 이런 거를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배가 아픈 사람들은 배가 아픈 거고요. 투자를 지금 하시라고 해서 하시는 분들은 내년이 될지 내후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14구역에 작년 실거래 가격을 점검을 해보는 겁니다. 작년 일인데 벌써 까마득해 보이네요. 왜? 2021년에 상도 14구역 도시재생사업지로 유지가 돼가지고 개발 안 된다라고 했을 때 1억 4천에 매수하신 분들, 1억 9천에 매수하신 분들이 아파트 입주권을 지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1년 만에 대박이라는 게 이제 이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좀 끝물을 탔다, 너 제일 비쌀 때 샀다 하시는 분들이 4억에서 4억 2천 정도의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올해 가격을 보면은 매물이 나와 있는 건 2건 정도가 나와 있고요. 하나는 9억, 하나는 5억 중반대, 뭐 6억대까지 호가가 널뛰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지금 사면 되겠느냐, 이제 현금이 좀 있으신 분들은 문의하시는 분들 간혹가다 계실 수도 있거든요. 시기상의 차이일 뿐이지 이걸 갖다 매수하시는 거는 저는 좀 무리라고 본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거 9억이라고 해서 저희가 현금 9억 가지고 살 수는 있지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무조건 실거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를 끼고 나서 우리가 매수하는 갭 투자는 불가능한 지역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매수하실 것 같으면 상도동의 이 다음에 개발이 예상이 되는 지역에 소액을 뭐 1억 정도 금액을 가지고 묻어놓으시는 게 훨씬 현명하지 않을까,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영상을 준비한 거고, 2천만 원, 3천만 원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상도동이 아닌 다른 지역에 어떤 개발 얘기가 나오는지 알아보고 나서 투자를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라, 이런 내용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우선은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은 이 다음에 이어지는 영상은 제가 현장 가가지고 혼자 돌아다니면서 찍은 영상들이 쭉 나올 거고요. 어떤 상도동에 1억 정도 투자 혹은 뭐 2천만 원, 3천만 원, 뭐 2억 정도 가지고 있는데요. 투자 관련해서 개발과 엮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향후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분들은 상담 전화를 많이 주셔가지고요. 1:1 대면 상담 신청하시면 더욱더 심층 분석한 내용들 제가 지도를 보고 꼼꼼하게 일러드리면서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많은 전화 상담 신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현장 영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상도 14구역 앞에 와 있는데요. 여기가 굉장히 언덕배기 꼭대기예요. 바로 뒤에 상도 초등학교가 있거든요. 상도 초등학교랑 딱 붙어있는 이 자리부터가 14구역으로 이번에 신속통합기에 지정이 된 지역입니다. 동네 보면은 초등학교 바로 인근이니까 뭐 아파트 생기면 당연히 초품화가 될 거고 입지는 뭐 나쁘지 않은데, 그래서 동네 분위기 보면 그냥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여타 다른 깨끗한 동네들과 크게 비교가 되는 건 없습니다. 깨끗하고 동네도 조용하고 좋은데 이건 완전 언덕 꼭대기예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낡은 집들도 있고, 지금 현재 매물 숫자는 2개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편에 보이시는 저런 연립주택이란 이 연립주택이거든요. 이게 9억에 나와 있고, 또 하나는 저 밑에 15구역과의 경계에 매물 하나가 더 있는데 5억 5천만 원에 나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시면 이런 집들은 깨끗하죠. 거의 뭐 준신축이라고 봐도 무방하고, 지은 지 뭐 한 2, 3년 됐을까. 반면에 이렇게 낡은 집도 있다는 거. 보시면은 본 건데 큰 성당이 또 하나 있어요. 상도 사동 성당이라고. 보통 이런 종교시설이 크게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으면 재개발 들어가는 게 힘든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성당이 있어도 적절한 협의나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무리 없이 재개발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밑에도 좀 내려와 봤는데 낡은 집과 새 집들이 혼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거 투자 금액이 얼마 안 됐을 것 같은데, 보시면 공원도 있고요. 그러니까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던 집들이죠. 뭐 저런 집들은 이런 동네가 어떻게 재개발이 되느냐 항상 얘기들이 많았던 그런 분위기인데, 운이 좋았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주민들의 의지가 크게 반영이 돼서 그런지 신속통합기획으로 선정이 돼서 향후 2년, 이제 만 2년 정도 있다가는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공영주차장도 있고요. 이 우측편은 재개발지가 아니고 이 좌측편이 재개발지인데,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길을 기점으로 이 뒤편은 재개발지가 아니고요, 이쪽은 재개발이 들어갑니다. 완전히 낡은 집과 새 집의 완벽한 경계선. 이 좌측편이 재개발 들어가는 집, 우측편은 재개발 안 들어가는 집이에요. 이 길 하나로 정비구역이 나뉜다는 게 어떻게 보면 다녀구역에 계신 분들한테는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성대골 마실마을이라고 도시재생 사업 대상지였죠. 재개발보다는 사람들이 주거 환경이 좀 편하게끔 재생을 하면서 이런 안전장치 같은 것들을 추가하고, 펜스 조명, 뭐 계단길, 쉼터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이때까지의 도시재생이었는데, 시장이 이번에 바뀌시면서 재개발로 완전히 섬해를 하게 된 동네. 이런 동네 특징이 이런 거죠. 차 진입이 좀 힘들고 계단길이 많다. 차도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어설픈 좁은 골목길들이 굽이굽이 있고, 이쪽으로 올라가면 막다른 길도 상당히 많습니다. 차 가지고 여기를 임장을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이고 힘들어. 확실히 임장이 쉬운 건 아니에요. 너무 힘들어. 이 왼쪽까지는 재개발 대상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른쪽은 아니고요. 그래서 아마 이 집일 거예요. 아까 전에 매물 2개 중에 하나 있는 집이 이 집인가 저 밑에 집인가 모르겠지만 집이 깨끗하고
연식도 한 10년 차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보통들 임장 와보시면은 이런 집들 몇 개 있다고, 노후도가 안 맞는다고, 이게 무슨 재개발 대장지냐 이러시는 분들한테 좋은 참고 자료가 됐어. 숨이 차서 말을 못하겠네. 이런 지은 지 몇 년 안 된 새 집들도 전부 다 재개발 대상지에 포함이 되니까 물건 자체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옛날 달동네죠. 상도 11구역이라는 곳인데 아직도 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이렇게 철거가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고, 이쪽이 이주 철거는 다 이제 끝났고 공사 중에 있는데 푸르지오 이제 올라오죠. 분양이 곧 개시가 될 것 같습니다. 저렇게 높은 건물 요 앞에 있는 빌라나 뭐 뒤에 있는 저 뒤 건너편에 있는 빌라들도 전부 다 재개발이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철거가 될 예정이다. 근데 생각보다 전체적인 노후도가 크게 떨어진다고 하는 느낌 못 받겠어요. 대부분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준신축 빌라들, 이런 골목마다 빼곡하게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개발이 지정이 됐다는 얘기, 여러분들 현장 임장을 가보시면은 이런 동네들이 은근히 꽤 많거든요. 주민 동의서가 얼마나 나오는지, 향후에 어떤 가능성들이 보이는지 판단하실 때 좋은 참고 자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면으로 보셨을 때 왼쪽 편이 15구역 가칭이고요, 오른쪽 편이 14구역인데 15구역은 의견이 좀 분분해요. 지금 현재 이 14구역만큼 노후도가 맞춰지느냐가 제일 관건인 것 같은데, 어쨌든 구역을 갖다가 예전에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돼 있던 지역에서 조정을 해가지고서라도 노후도를 맞추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고 있는 지역이니까 뭐 주민들의 어떤 재개발에 대한 그런 뭐 호응도는 좋을 것 같긴 한데, 실질적으로 이게 지정이 될지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왼쪽편에 보시면은 저렇게 새 빌라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자리를 잡고 있고요. 여기도 이제 약간 상가 시설들이 좀 많이 자리를 하고 있고, 이런 빌라들 같은 경우가 지금 매물들이 좀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뭐 어떻게 보면은 재개발 가능성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행 30년 이상의 노후도에 67% 이상의 어떤 기준을 충족하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은 현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가 제일 초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15구역 같은 경우는 안타깝지만 이게 기준을 충족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뭐 되면 좋겠지만요, 상도동이 워낙에 또 재개발 붐이 워낙에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긍정적으로 봐서는 됐으면 좋겠고 될 수도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지만, 이게 만약에 재개발 쪽을 무조건 추진하겠다라고 하면 신속통합기획 민간 재개발보다는 모아타운식의 개발로 가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여기에 상당히 지금 투자할 만한 매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뭐 도로 상태는 거의 14구역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지역주택조합 지금 들어가 있는 스타리움도 마찬가지예요. 옛날 뭐 달동네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 보면은 이런 집들만 보면은 재개발 해야 될 것 같아요. 해야 될 것 같은데 현실하고 의지하고는 또 다를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옛날에 성대골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이 돼서 이런 아파트들도 간혹가다 보이고요. 안쪽에 보면은 굉장히 깨끗한 빌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길이 너무 협소하니까 양방 통행이 불가능할 정도예요. 그리고 제일 많이 이 재개발지에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주차 문제거든요. 이 주차 문제가 굉장히 주민들 이 생활 편의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주차가 좀 해결이 돼야 된다라는 것도 가점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기 추진위원회 사무실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 주소를 한번 찍고 지금 가보고 있는 중인데, 여기가 만약에 재개발이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다 이런 빌라들
그렇죠? 왜 이런 거를 굳이 말씀을 드리냐면 세빌라일수록 전세금이 높게 책정이 되기 때문에 저 뒤에 보시면 이제 신축도 있거든요. 저는 신축 빌라 같은 경우도 보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신속통합계획이 된다고 하면은 지금 얘기로는 청산 당하는 거 아니냐라는 논란이 많이 생길 텐데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서 기조를 바꿨잖아요. 이게 건축 허가를 받은 것까지는 입주권을 보장해주는 쪽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집들, 지금 요 깨끗한 집들 많거든요. 이런 집들은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됩니다. 제가 한번 추진위원회 가서 여쭤볼 수 있으면 한번 문의를 해볼 텐데 지금 분위기가 어떤지 좀 알아보고 싶어가지고 이런 신축들 있잖아요. 지금 짓고 있는 것들 워낙에 전세가가 지금 많이 올랐어요. 전체적인 상황이. 그러니까 지금 이 전세금 높아진 상황에서 이런 집들도 있고요. 신축의 전세를 얼마에 책정을 할 거냐라고 하면 이거 뭐 매매가도 많이 당연히 올랐겠지만 굉장히 적은 갭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곳곳에 저런 플랜카드들이 붙어 있어요. 이번 기회 놓치면 20년 후퇴한다. 네, 서울시가 밀어줄 때 20억 아파트 입주하자. 자, 앞에 플랜카드 보이세요? 아까 전에 사진을 좀 찍긴 했는데 네, 분위기가 요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런 새 빌라들 웬만하면은 뭐 매매가는 생각하지 마시고 투자금만 보고 나서 잡아 놓으셔야 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뭐 이런 9억 빌라도 물론 당연히 좋긴 한데 이 9억 빌라를 사시려면은 거의 뭐 전세금이 1억대 중반? 아마 매매가는 3억대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1억 미만으로 투자를 하시려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보셔야 된다. 근데 다만 한 가지 15구역, 가칭 15구역 같은 경우가 조금 불안한 게 노후도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제가 문의할 수 있는지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앞에 보시면은 저런 준신축 빌라 정도 되는 연식이 한 15년 차 내외 되는 빌라들도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다. 이쪽으로 올라가면은 뭐 이런 깨끗한 집들도 군데군데 보입니다. 이런 집들은 뭐다? 전세금이 비싸다. 그래서 갭을 적게 해서 이제 매수를 할 수가 있다. 그거를 염두에 두시면은 이런 구역이 어디가 될까만 공부를 해서 충분히 투자가 가능할 거거든요. 네, 지금 상도 15구역 예비추진위원회 우선은 사무실에 왔는데 사람이 안 계셔가지고 문의는 못했어요. 대성부동산에 가서 물어볼까 했는데 사장님이 안 계신다고 해서. 네, 이제 상도 15구역도 대충 돌아봤고요. 생각보다 투자금이 좀 비쌉니다. 뭐 부동산 사장님께서 촬영은 좀 거부하셔가지고 제대로 이렇게 촬영은 못했는데 투자금이 거의 2억대 육박을 한다고 하네요. 지금 벌써 동의서 진구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리고 저 신축들이 몰려있는 구역들 같은 경우가 예비구역으로 우선은 일단 지정을 했는데 노후도가 안 맞는다고 하면은 또 제외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신중하게 좀 결정하셔야 될 것 같고, 최소 투자금이 1억 한 4천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그래서 1억 미만이나 뭐 1억에 맞춰가지고 투자를 하기에는 상도 15구역도 약간 좀 발품을 좀 많이 파셔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가고 있는 현장은 상도동에 아직도 이제 그 짜투리 지역 있잖아요, 미선정구역, 그쪽을 지금 가고 있고요. 그 바로 맞은편에 202번지 일대에 거의 4,000세대 들어오는 지역주택조합 그 이주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 현장을 좀 둘러볼까 하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요 건너편이 이제 그겁니다, 행정타운. 여기가 종합행정타운 공사 현장. 그래서 저는 이쪽 편에 관심이 좀 많아가지고 이 동네를 한번 둘러볼 겁니다. 그래서 이쪽이 이제 상도동에서 거의 마지막 남은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투자를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알짜배기 땅 이제 마지막 자리다. 네, 아직까지 개발이 안 된 202번지 제외하고 201번지 동네거든요. 여러분들도 이거 제가 쭉 걸어다니면서 볼 텐데 비교를 한번 해보시죠. 아마 저기 보면은 위쪽으로 가면은 성모 유치원이라는 데가 있을 텐데요. 성모 유치원 길을 두고 재개발 선정지와 미선정지로 갈라지게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근데 여기는 왜 재개발 동의를 안 했을까? 이런 집들이 밀집되어 있는 동네에서는 이게 제가 알기로는 노후도가 거의 75% 가까이 되거든요. 이런 신축들, 준신축 같은 빌라들이 투자하기에 딱 적당한 빌라들인 것 같아요. 이렇게 금액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동네 자체에 매물이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지금 네이버 부동산상에 봐서는 이 뭐 재개발 가능성 때문에 그런지 매물은 없고요. 여기는 빠져 있습니다. 재개발 대상지에서. 이런 동네에 매물이 있으면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이버 부동산을 매일마다 체크를 하시면서. 전부 다 재개발이 이제 확정이 되고 사업 승인이 나다 보니까 전부 다 이삿짐 그 딱지들이 붙어 있어요. 전에 이렇게 철거 대상 건물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집을 진작에 사놓으신 분들 적은 금액으로 복 받으신 거죠. 참 웃긴 게 이제 그 논란에 이 선이 나오거든요. 이쪽으로 올라가면 이 자치평 같은 경우가 재개발 대상지, 이 우측편은 여기서부터는 재개발이 아닙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쪽부터는 왠지 모르겠지만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거부감 때문일 수도 있고요, 혹은 분담금에 대한 부담일 수도 있고, 이쪽 동네는 아직까지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가 않는데, 움직임이 안 보이는 대신에 매물도 찾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동네에 좀 깨끗한 집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께서 한 번쯤은 눈여겨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쪽으로 쭉 올라가 볼 텐데 노후도가 75%, 남은 지역은 여기 하나뿐이라고 하고, 재개발이 왜 어떤 근거로 아직까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주변 얘기를 들어보니까 단독주택 비율이 좀 높아서 일전에 재개발 동의서를 거둘 때는 보상을 충분히 못 받는다라는 그런 얘기 때문에 거부를 많이 하셨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재개발지는 이런 계단길이 많다. 골목길을 나와서 이런 집들이 있고요. 저 앞에 펜스가 쳐져 있습니다. 이거 임장 한번 다니면 몇 킬로씩 빠지겠네요. 이 펜스가 재개발지를 나누는 기준인 것 같아요. 여기가 성모유치원이고요. 성모유치원. 성모유치원을 기점으로 해서 이 뒤편이 철거 지역입니다. 여기가 서울 동작구의 한복판이라니 거의 노량진을 보는 것과 별다를 바 없는 분위기네요. 이런 집을 사나이 부르니까. 근데 매물이 없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장승배기로 7길 기준으로 이 집이 이제 철거하는 집들이거든요. 올라가면은 성모 유치원이랑 맞닿지 않을까 싶어서 이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말로 옛날 집들이 많고 으스스하네요. 밤에 오면 진짜 무섭겠다. 좌우가 나뉘는 경계선이네요.
우측편은 재개발이 안 되고 좌측편은 이주가 이제 다 끝난 집도 있고 아직도 이사날짜를 잡으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길 하나로 시비가 엇갈린다는 게 이런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때까지 상도동을 거의 다 쥐잡듯이 발품도 팔고 차량으로 이동도 하면서 한 바퀴 쭉 둘러봤고 지금 현재 개발이 확정돼서 이주한 지역, 그 다음에 개발 이제 선정된 지역, 그리고 동의서 작업하는 지역, 그리고 미선정 지역 이렇게 네 군데를 둘러봤습니다. 어떻게 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고요. 이거 앞으로 1억 투자 관련해가지고 이 상도동 지역에 관심 있으신 분들 문의 전화 많이 주시면은 제가 더욱더 중요한 내용 상세하게 알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현장 꼭 얘기는 더 궁금증이 많은 현장 그리고 가능성 있는 현장을 찾아서 돌아다니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